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3월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48.1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전월의 48.5보다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시장의 전망치 48.7도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3월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7월 47.7을 기록한 이후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월말이 되면서 4월 증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에도 중국 경기 상황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어 장밋빛 전망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금 현물 시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개장해 그램당 46,950원의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KRX 금 시작에선 순도가 99.99%인 1kg짜리 금지금이 단일 종목으로 매매되며 호가 단위는 1g당 10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문을 낼 수 있고 단일 호가 접수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2시부터 장 마감까지 각각 1시간씩입니다. 60여 개 증권사들이 난립해 있는 증권업계에 본격적인 연횡 합종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미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폐업한 업체가 생겨난 데다 동양증권에 이어서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매각도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10개가량의 증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잠시 살펴보셨겠지만 오늘 오전에 중국의 3월 HSBC 제조업 지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48.1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해 증시, 국내 증시 또한 동요되지 않는 모습 오늘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해 증시도 10포인트가량 올리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또한 코스피가 7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194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1950선 살짝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점차 둔화가 되면서 조금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오늘 우리 시장에 돌아와 주는데요. 마감 들어가면서 매수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랑 환율은 오늘 1,080원대에서 장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에 다양한 지표들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금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2월 지표와 함께 3월 빠른 지표가 나올 텐데요. 이미 오늘 아침에 나왔듯이 중국의 HSBC 3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독일 제조업 PMI 마켓이 발표하고요. 또 유로존 복합 PMI 지표도 나옵니다. 그만큼은 3월달 지표가 속속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일에는 미국의 신규 주택 2월 지표가 나오고 또 수요일 날에는 투자를 알 수 있는 3월 내구재 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2월달 소비 지표, 미국의 개인 소비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월 산업 생산과 경기 종합 지수 발표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 관련 지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무게감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의외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 둔화가 중국 선반영되는 측면과 함께 향후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이 지수의 좀 상승을 유인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는 이상 중간 이상 정도만 기대된다 하더라도 호재성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감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장중에 1950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마감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그 HSBC 제조 PMA가 부진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상해 종합지수가 11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는데 뭐 매크로 둔화 선반영과 함께 부양책 기대감이 뭐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있어요. 뭐 외국인 순매도도 많이 완화되었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나 뭐 BBL 일베 1920선 포인트까지 많이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키 맞추기 시도가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는 순 고르기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대형주 쪽으로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뭐 유지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장 들어서 또 경기 민감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옮겨봐도 좋을지요. 마지막으로 엽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뭐 단기 과대 대형주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10% 정도 뭐 누적으로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뭐 그 어닝에 대한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뭐 10% 정도 바라보는 뭐 낙폭 과대 트레이딩 정도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도주로 자리 잡는 부분에서는 뭐 부양책이 어느 정도의 센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세식 연구위원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1,080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1,08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080전이 상승한 1,082원 10전에 개장했고요. 그러나 개장 직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078원까지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오전장 중반까지 1,070원대 후반대에서 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외국시장에서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상대통화 대비 하락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달러원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3월 HSBC PMI 지수 속보치가 발표된 이후였는데요. 전월의 48.5보다 하락한 48.1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요. 호주 달러 등 중국 경제에 민감한 해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달러원이 오늘의 개장가를 넘어서는 1,082원 2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후에는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등장하면서 달러원은 다시 1,080원 아래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월말 내고를 출회시키는 수출업체와 달러를 매수하려는 역외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월말 내고 물량으로 상단이 다소 막히고 있고 또 중국 제조업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을 튼 모습인데 마감 전략도 세워주시죠.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달러원이 오늘은 1,080원을 전후해서 움직이면서 중국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수출업체들의 내고를 제외하고는 주변 대외 변수들이 모두 달러 상승에 유리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 달러 원에게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내구재 주문 등이 발표되는데요.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는 만큼 지표들이 대부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옐런 의장이 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결정된다고 언급한 만큼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위험 선호도의 상승보다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 유지와 금리 인상 기대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에게는 강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HSBC PMI 지수처럼 향후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 역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각 달러와 강세 재료와 위험통화 약세 재료를 적용하면서 달러원이 1,08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위안화의 경우는 지난 20일 1달러당 6.2273위안까지 하락한 후에 소폭 반등 중인데요. 위안화 절상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화 상품에 관련된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할 경우
위안화 약세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1달러당 6.30 위안까지 위안화가 하락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달러 매수의 기회를 삼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현 수준보다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외 변수들을 둘러보았을 때 달러 내 상승세가 오늘은 다소 주춤해 보입니다만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점진적이나마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향후 지표 발표와 함께 위안화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달러 상승 압력을 받을 요인은 충분하니까요.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얘기를 해봐야겠죠.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춘절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는 그 핑계가 먹히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SBC PMI 지수는 이제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죠. 네. 시장에서는 이 HSBC PMI 지수가 소폭 반등할 거다라고 사실 며칠 전에 루머가 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정부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PMI 지수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나오는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개혁을 하면서 기업들이 퇴출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PMI 지수가 또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 시장에 오는 충격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개혁이 뭔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수 진작에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개혁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 연속해서 3개월, 그러니까 1분기가 PMI 지수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지난번엔 충절의 핑계로 됐지만 이제는 핑계될 것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정말 진행되는 거 아시냐라는 불안감과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할까봐 좀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 정부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한 번쯤 생각해볼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방금 새로운 카드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인지 리커창 총리도 조만간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그런 기대감 형성으로 오는 국내 증시도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상해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영향 때문으로 해석해도 좋은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지표가 나빠지면 계속 하락합니다.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우려감을 표하는 상황이죠. 지도부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그 중국 우려나장은 빠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본다면 결국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도부 언급이죠. 사실 요 근래 중국의 모습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위안화 같은 거 약세를 통해서 뭐 수출 기업을 지금 살려주기 위해서 의도적 약세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우선주 발행이라는 것을 허용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승토줄을 풀어주는 모습이죠. 또 지금 그 작년에 진행했지만 그 재정정책이 미니브 경기부양이 또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국 정부가 뭔가를 좀 하려는 모습이 좀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뭔가 결정을 내릴 만한 그 치명타를 하나 날려준다면 그 시장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MI 지수가 아마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마도 이러한 어떤 심리가 투심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대감에 시장이 좀 잘 가고 있다면 이제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부양책을 내놓을까요? 부양책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기는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지만 3개월 연속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지표가 나빠지고 있죠. 작년을 기점으로 하면 거의 8개월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결국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2분기 안에는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 지난주에 시장 뉴스 중에 많은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1분기에 내 지준율 인하를 0.550bp 정도를 내리고 3분기에 또 0.50bp를 내려서 100bp 정도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면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나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분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사실 2분기라고 해봐야 이번 주 지나가면 네.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온 내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계속 기대치가 커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표가 나빠지기만 계속 바랄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PMI 지수, 통계청에서 나오는 PMI 지수가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건데,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역시나 안 좋았다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겠죠. 여기서 더 우리가 뒤처지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뒤처지는 모습이 나오면 잘못하면 2분기까지도 시장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 또 하나는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약세의 주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출 기업의 수출을 살려주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위안화를 안전자산으로 선호하게 하는 어떤 자금, 외국인 자본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들어온 건 나가지 말게 해야 됩니다. 나가지 말게 하려면 결국 뭡니까? 그 돈만큼은 시장에 돌아가게끔 유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지준율이라는 것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만큼은 더 이상 추가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유도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거의 임박했다. 그 기대감 형성으로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확인해 보면은 PMI 지수가 발표되기 전인데도 3%나 넘게 올랐어요. 좀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주시죠.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중국 정부에서 우선주 발행을 허용을 했어요. 우선주 발행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배당을 우선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없죠. 오히려 이 자본금 형성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주가를 올렸죠. 그 다음에 지금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는 중국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홍콩에 보면은 주식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년 내에 중국 6천억 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6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 자리가 바닥이겠냐. 이거를 이제 논해보자라고 본다면 저는 틀림없이 바닥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상의 종합을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네. 합니다. 이 주봉을 보면 요 자리가 대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31주, 여기서 여기까지 31주입니다. 똑같이 대등수치 위치에서 이 가격이 똑같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잡혔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제자리에 밀렸지만 이 어깨 부분을 무너뜨리자고 다시 양봉이 섰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 몇 주간의 조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시장에 진입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헤드 앤 숄더의 반대인 헤드 앤 숄더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중국장은 지금 바닥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중국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이 시발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중국 지수를 2114포인트 지금 한 2058포인트니까요. 지금부터 약 3% 정도가 더 올라가면 시세가 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서 최소한 3천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 6천까지 간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도 역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도부에도 생각이 똑같고
그 지도부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에 그 뭔가 흘러나와야 될 필요한 어떤 필요 충분한 조건에 해당되는 어떤 지표의 악재는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리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6천까지는 좀 미지수더라도 3천까지는 좀 바라보고 계신다. 또 국내 시장도 2,05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국내 증시 또한 약간 바닥권으로 인식해도 좋을까요? 저는 국내장은 2,050을 보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난 박스권이니까 2,050을 간다라고 저는 대세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 마디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들이 시장을 많이 떠났어요. 또 괴롭고. 왜냐하면 지수는 맞췄는데 종목들에서 수익을 주지 않는 종목이 너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장과 미국장과 중국장의 어떤 동조화 현상 한번 보자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장과 너무 디커플링이 돼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의 커플링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기지개를 핀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기지개를 피겠죠. 물론 이 주봉의 차트의 높이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또 그 시절에 맞게 그 연동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연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의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어떤 그 통화 전쟁이 좀 강화되면 일본의 엔화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일본의 요즘 외국인 투자가가 발을 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만 약 106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동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 관련주들 관련해서 시장 접근성을 좀 키워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중국이 시장에 급격한 하락을 가지 않는 한은 나오는 재료마다 우리한테는 같이 시장 영향을 받을 것을 대비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중국과 최근 연동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잘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로 멘토입니다. 2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오늘장 특징주를 한 종목씩 끄집어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는 코너인데요. 나무위와의 특징주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간의 우리 특징주를 제가 말씀해드리면서 이 종목의 어떤 가격이 얼마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고 얼마 정도 매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정해드린 그 밸류밴드 차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 특징주 시간에 좋은 타이밍이 들어온 종목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봤을 때 현재의 가치 대비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정말 이렇게 이 종목이 이 가격에 있을 수 도저히 없는 가격에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종목을 어떻게 잘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제가 우리 특징주 시간에 뭐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도 재밌다, 웃어 넘겼을 건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그간에 웃고 즐기던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그간에 있잖아요. 제가 이 밸류밴드 차트와 우리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이 가격에 들어오면 이거 한번 매수해보자, 매수를 한번 대응하세요 했던
종목들을 한번 결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1월 말부터 계속 이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인데, CJ 대한통운 1월 말, 그리고 S1 2월 초, 그리고 SK CNC 2월 초, 그리고 네이버 2월 말, 그리고 현대아이스코 2월 말에 제가 추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우리 매수에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게 특징주 시간에 그때 편입이 되었다면, 현재 오늘 이 시간부로 수익이 얼마 남는지 한번 보실래요? 최하가 13.9고요. 24%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이들의 어떤 특징주가요. 우리 남원의 특징주와 이 시간은요, 특징주만 보겠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 타이밍, 좋은 기업의 내용을 잘 활용을 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여러분께 즐겁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은요, 눈 땡그랗게 떠가지고 좋은 찬스를 잡으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특징주 시간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밸류밴드 차트라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적 분석 차트 같은 거 보면 뭐 21선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 이런 보조지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주가와 심리의 흐름이거든요. 아니, 이 밸류밴드는요, 제가 제시하고 있던 우리 Y코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밸류밴드는 재무제표를 기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체가 없이 주가의 흐름만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이걸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향후 3개월 동안의 이 기업의 전망치들을 저만의 특별한 기법을 넣어서 예측치를 또 넣어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일반 기술적 분석 차트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가치 투자하면 저평가된 대형주 그냥 사서 1년이고 2년 전부 다 가져가는 이런 투자였다면 이제는 바뀌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 기관들도 어때요? 기관들과 외국인들 롱숏 펀드 가지고 단타하죠. 그 기반이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생동성을 전부 다 차트화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 있네요. 역시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분명히 극복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이렇게 막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전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관들의 매매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데는 그 기관들이 21선 깨졌다, 5일선 깨졌다, 골드 크로스 났다, 사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벙벙벙한 방법이다. 그거는 구시대 20년 전에 쓰던 방법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뭐냐면 롱숏 매매라는 것은요, 내재 가치에 기반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고평가면 매도하고 저평가면 매수하는 것이지 이게 차트상에서 깨져서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의 실적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를 이런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만든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면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시되 공부를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그림들이 오늘 그림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림에 보시면 이 밴드 자체가 우상향할 때는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밴드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주가 올라가는데 선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밴드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밴드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요거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늘어나고 이러잖아요. 요거는 늘었다 줄었다는 것은 시장의 이 기업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하는가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이런 각도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각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각도가 높다면 실적의 개선이 굉장히 빨리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이 나무의 특징주 Y는 이번 주부터도 계속 앞으로도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면, 특징주 계속 골라낼 겁니다.
골라내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특징적인 면만 알기만 하면 뭐 하자는 거죠?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알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뭘 내자.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보자. 그럼 그 수익을 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 첫째는 현재 왜 떨어지고 있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런 이유, 향후의 전망성 이런 걸 짚어나가고, 그럼 매수 매도 가격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밸류밴드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밸류밴드를 합쳤을 때 좋은 타이밍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면, 제가 우리 포트를 한번 꾸밀 수가 있다면 포트를 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포트에 담고 싶은 종목이고 이 정도 가격이 나면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교육 같은 것도요, 향후에 우리가 우리 센TV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청자분을 향해서 계속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특징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시 10분부터요, 나훈의 특징주 Y를 이어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못다 나눈 이야기들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멘토입니다. 자, 방금 보셨죠? 와이솔과 나이스 평가 정보는 오늘 수익 실현을 할 건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손절 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종목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10%씩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 방송에서 하는 거 10%씩만 기계적으로 매수해라. 그리고 수익은 알아서 제가 내드리고, 펀드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 난 거랑 안 좋은 거를 같이 딱 합쳐가지고 정리를 탁 쳐버리고 플러스를 내서 빠져나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4종목 칩니다. 갑자기 많이 쳤죠? 지난주 금요일날 정리를 안 하고 오늘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종목, 제가 지금 매도 사인 나갔는데 들고 계신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거 문자를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100점주 살펴볼게요. 자, 오늘 5가지 종목이죠.
대우조선내양, 네,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플러스 2%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LG화학, 포스코, KG모빌리언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조선주 볼게요. 저는 뭐 중국에서 PMI 지수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민감주들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주들과 화학주, 은행주 굉장히 좋죠. 왜 그렇죠? 더 이상 나올 악재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1,000원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850원 정도 올라가 주면서 2% 이상 수익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또 하나, 화학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여타 이제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좋아요. 계속 사셔도 괜찮습니다. 물타기, 네, 이런 말씀, 약간 방송용은 아니지만, 물타기 괜찮습니다. 왜죠? 지수는 살아날 거니까 중국 상해 증시와 더불어서 민감주들 같이 병행하면서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가져갈 거고요. 수급도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뭐였죠? 바로, 네, 이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최근에 철강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현대 하이스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굉장히 좋아요. 포스코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포스코는 2% 이상 오늘 뭐 급등이라 표현해볼게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사실 이 뭐 오늘 수급이 가장 좋아서 현대제철을 뽑아오긴 했지만 저는 현대제철보다는요 포스코가 더 좋아요. 네, 오늘 수급은 현대제철이 좋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최근 추이는 그 어떤 종목, 이런 종목 완전히 추세 전환이라고요. 더 갈 수 있는. 제가 철강주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 보시고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정말 좋은 수익 나오고 계시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철강주들이요? 나옵니다. 더 나올 거예요. 현대제철이 아마 포스코를 따라가면서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라인으로 잡아보자면 요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힐 것 같네요. 좀 평행하게 그어볼 때. 그러면 이 갭을 메꾼다면은 7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셨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시면 되고요. 매수하실 분들도 조정이 나오면 철강주들 좋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주 갑니다. 오늘 뭐 민감주 특집인가요? 골라봤는데 민감주들밖에 안 오르니까요. 자, LG화학이 3.5% 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5.5%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 21선 위로 안착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21선 위로는 올려놨어요. 올려놨다고요. 그런데 올려놨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그래야지 내가 좀 살잖아요. 최소한 29만원대까지는 가줘야 괜찮다. 그럼 여기서부터 최소 20% 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수 있다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좀 이 바닥권에서 횡보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더 이상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 실적이 아무리 안 좋다고 떠들어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게임주. 자, 게임빌 차트 같은 경우 예전에 추천드렸었죠? 지금 이때 안 좋은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추천드렸었죠? 뭐 때문에 추천드렸었죠, 이때? 니들이 아무리 뭐 정책적인 거 떠들고 실적 불안하다 떠들어도 어쨌든 바닥은 확인하면서 가는 모양이니까. 자, 화학주들도 마찬가지로 그 추세적인 전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쭉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일봉이지만 주봉으로 본다면 완전 쌍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자체, 쓰리바닥인가요? 움직이면서 반등을 주는 거. 큰 그림으로 볼 때 W자 패턴 자체가 나오는 거고요. 이전에서 여기서 작은 패턴 나와주면서 뚫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큰 그림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뭐 짧게 본다면 21선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지만 이 바닥에서 고점 포인트 가운데 라인 정도는 보통 도달하기 때문에요, 28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한 10% 정도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매수도 조정이 올 때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요, 조금 매수가랑 비중 정도는 적어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이제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요. 그 문자 주신 분들의, 그러니까 만약에 1111 홍길동님이 보내셨으면 홍길동님한테 맞게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랑 비중을 좀 적어주세요. 너무 이제 종목만 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상담해드리기가 힘듭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포스코 볼게요. 포스코 얘기는 방금 현대차를 얘기 드렸죠?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일부러 조금 코스닥 쪽에서 뽑아와 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어떠셨나요? 자, 오늘요. 17,950원까지 8%까지 급등을 하다가 결국 1%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터졌어요. 그쵸? 거래량 자체가 빵 터집니다. 네.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장 수급에서 보니까요. 모빌리언스 외인 별로. 근데 기관들이 65,000쯤에서 들어옵니다. 누가? 투신해서. 최근까지 수급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 들어와주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개인은 그래도 계속 매도 나간다는 거. 약간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따라가기는 버거워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매수하면 될까요? 차트를 좀 당겨볼까요? 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최고의 구간대는 얼마일까요? 이 구간일 겁니다. 여기 바닥 잡고요. 그 다음 라인 잡고요. 그 다음 라인 여길 겁니다. 자, 왜 그렇죠? 평행하게 만들어 볼게요. 요 구간에서 고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보세요. 윗꼬리가 달려버리잖아요. 고점, 윗꼬리 달려버립니다. 그쵸? 거의 맞아 떨어지죠? 요 포인트가. 그쵸?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포인트. 16,000원 포인트 오면 제가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그런데 관심권에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려보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여차하면은 조금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담해 드릴게요. 자, 코리아 SE입니다. FT가 아니고요. SE입니다.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굉장히 작은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총이요. 180억입니다. 자, 보니까요. 9309님 오늘 매수하셨어요. 전반적인 진단. 이렇게 작은 종목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대충 제가 알기로는 다리 만들 때요. 다리 만들 때 그 철근 구조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일반 다리가 아니라 철로 연결된 다리 있죠. 철 구조물로, 철끈 같은 걸로.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만들 때 재료가 납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볼까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수급은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작은 종목 누가 매수를 해주겠습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주봉으로 볼게요.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쌍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쵸?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제 잣대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수급이 전혀 없고 실적도 그렇게 썩 그냥 그렇구나. 그냥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네, 180억짜리 종목에 1억을 사면요, 지분이 1.8%, 1%도 안 되는 경우나 한 7% 정도 지분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이 너무 크니까요.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회사는 좋은데요. 건축 자재 관련해서 좋은데 다리 쪽으로 너무 발달돼 있고 다른 쪽으로는 매출 자체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건 위험하겠다 해서 일단 가져가세요. 그런데 여차하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너무 작은 종목이라 조금 그렇네요. 자, 그리고요. 인터파크는 제가 AS 할 때 같이 해드리고요. 게임빌 77,100원에 5410님 77,100원이요? 예전에 매수하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77,100원이면 요 포인트입니다. 자, 차트 흐름에서 볼 때 여기 박스권에 매수하셨습니다. 그쵸?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치고 올라갈 때 가는 것처럼 보여서. 자,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박스권이고요. 그쵸? 1차 박스권.
거기 1차, 2차, 여기 3차,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박스권인데요. 괜찮아요. 전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적 올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가세요. 77,100원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충분하게 갭을 메울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몇 개월 안으로 갈 가망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모바일 쪽으로는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모멘텀 받아서 그래서 너무 그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세요. 분명히 매수가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십시오. 수급 봐드리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자, CJENM 보겠습니다. CJENM이요. 오늘 많이 빌리네요. 깨졌는데. 깨졌어요. 2186님, CJENM 38,000원 보유도 되나요? 물어보셨습니다. 깨졌는데, 이거 일단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밀리고 나서 반등을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시는데요. 내일 만약에 반등 못 주면 정리하세요. 네. 내일 만약에 내일 반등이 안 나올 경우, 내일 반등 안 나오면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기관들이 살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최근 수급도 약간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살아있고요. 내일 반등 못 주면 정리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S 좀 하고요. 오늘 추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4종목 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10%씩 매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추천드리자마자 인터파크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려도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상 제가 미스나는 경우가 30%입니다. 70%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요. 최근에 80%인데 하여튼 70% 정도 평균 맞아 떨어지고 30%는 미스납니다. 그래서요. 조금씩은 10%씩은 네. 매수. 10%씩 매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AS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제가 아까 Y솔이랑 나이스 평가 정보를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Y솔 같은 경우 수익률이 10% 이상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11% 넘게 나고 있는데 현재가 기준으로 10% 이상 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Y솔과 같이 팔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요, 좋아요. 제가 좀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트가 좀 무너지네요. 근데, 흐름상으로 본다면, 바닥에 대한 인식은 잡혀있는 포인트라, 팔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많이 밀리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꼬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매도세가 좀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Y솔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합치면요. 그래도 수익이 괜찮게 났죠? 정리를, 저기 마이너스 0.8%가 아닙니다. 잘못 나갔네요.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4% 이상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두 개 딱 같이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현재 3.7%. 오늘 얼마까지 갔냐면요. 9%까지 가면서 4,000원까지 갔습니다. 아마 고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수익률이 20% 이상 굉장히 높게 났는데 이 종목도 오늘 같이 정리를 합니다. 제가 새롭게 잡아드렸던 목표가가 3,700원이었는데요. 네, 뚫고 잘 올라갔고요. 뭐 그쪽에서 매도하신 분들 잘 하셨고 일단 윗골이 너무 길게 달리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거의 15% 이상이에요. 정리하고요. 같이 이거 팝니다. 같이 인터파크 팝니다. 팔기 싫지만 수급이 오늘 너무 꼬입니다. 방금 상담 주셨던 분 정말 죄송스러운데 우리 2813님 네 금요일날 종가에서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걸로 꾸준하게 다시 수익 내드릴 테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10%씩만 제발 매수를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차마 미처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금요일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자면은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해서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충분하게 저도 이제 어떤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게 보여드렸다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해서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 좀 정리를 해서요 네 종목을요 한꺼번에 확 쳐버리겠습니다. 다 합치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20% 가까이 다 합치면 납니다. 대신에 20%에 대해서 4종목이니까 나누기 4를 들어가면은 5% 정도씩은 5%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요 4종목이 하나를 그러니까 비중을 40% 측정했을 경우는 5%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거기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종목 갑니다. 나머지 종목은 가져갈게요. 크게 무리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은요 정말 좋으니까요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펀드식으로 운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진짜 장담하건대 방송 매일 보시면 계속 저 친구 수익 내면서 하고 있구나 아시죠? 자, 오늘은 자전거 갑니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을 크게 줍니다. 오늘도 주고 있어요. 자전거 이거 1000만 시대 이게 사실 굉장히 적은 인구예요. 사실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50% 70%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2천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와줄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 요즘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헬멧 착용 부분이 정책적으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천리 자전거 헬멧 팔고 있거든요. 매출 확대 가능하고요. 또 하나 가장 실적이 좋은 때가 봄과 가을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사실 제일 좋아요. 추웠다가 딱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전거 인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황사가 여러분 개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밖으로 나오시겠죠? 점점 따뜻해지면은 아마 폭발적인 매출 확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 뭐죠? 수급적인 부분. 자, 기관들의 수급 같이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삼천리 자전거의 수급입니다. 조금 꼬이는 듯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전에 잠깐 보고 나왔지만 다시 수급이 이렇게 꼬였잖아요. 기간 외인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부터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 서서히 변화가 잡힙니다. 그쵸? 변화가 잡히면서 매수세가 잡혀요.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도요. 외인이 3만 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간이 16,000주 매수해줍니다.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이 돼요. 이거를 어떤 종목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냐면요. 와이솔 급등했던 포인트. 주봉상의 와이솔 제가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 본다. 딴 거 안 본다. 와이솔은 요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 라인 잡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수급이 터졌어요. 그래서 추천드렸던 거고, 삼천리 자전거는 일봉으로 가서 크게 보자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 친구가 움직이는 라인 잡히는데 수급이 여기 라인, 요 포인트잖아요. 바닥 포인트잖아요. 요 라인 위로 올라서는데 수급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거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수급 좋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오늘 제가 종가로 매수하겠습니다. 오전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가격대 거의 똑같습니다. 아셨죠? 네, 현재가는 뭐 18,200원인데요. 오늘 종가로 매수가 들어가고요. 목표가는요. 많이 안 봐요. 더 볼 수도 있지만 딱 2만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갭을 메꾸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2만원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300원 정도로 딱 봅니다. 17,300원 라인은요. 오늘 급등했다가 꺾여 내려가면은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짧게 잡았죠? 그래서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종목 빠르게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 왕창 시켜드렸고요. 삼천리 자전거로 또 한번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1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에 돌아와주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마감 잘 해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